유럽 여행의 시작과 끝, 로마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 베스트 20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콜로세움과 베네치아 광장 쪽 10곳은 지난 1편에서 다뤄봤고요. 오늘은 바티칸과 트레비 분수, 스페인 광장 쪽 10곳을 알아볼까 해요. 그럼 출발합니다. 로마에 오면 꼭 해봐야 하는 필수 미션이 있습니다. 바로 트레비 분수의 동전 던지기죠. 동전을 던지면 언젠가는 다시 로마를 방문하게 된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전을 갈 때마다 던져서 로마에 지금도 수도 없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아름다운 도시 로마 또 오고 싶으시죠? 그럼 꼭 트레비 분수에서 동전을 던져보세요. 트레비 분수는 18세기 바로크 시대의 걸작으로 엄청난 크기와 화려한 조각이 시선을 압도하는데요. 밤에도 조명이 켜지면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로마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수로 손꼽히고 있어요. 영화 로마의 휴일에 등장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매년 관광객들은 분수에 약 100만 유로, 약 14억 원을 던진다고 합니다. 수거된 동전들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문화재 보관에 이용된다고 하는데요. 스페인 광장에서 도보 7분 거리 위치해 있으며 오른손으로 동전을 쥐고 왼쪽 어깨 뒤로 던지면 좋은 일이 찾아온다고 하니 꼭 가셔서 동전 던져보세요. 제가 작년에 트레비 분수 입장료와 입장 제한이 생길 수도 있다는 영상 올렸었는데요. 2025년 3월 기준 아직까지는 입장료는 없는데요. 입장료가 생기더라도 1에서 2유로 정도일 거니까 크게 걱정 없이 가시면 됩니다. 이탈리아 대통령의 관저가 로마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퀴리날레 궁전은 이탈리아 대통령의 공식 거처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와대, 지금은 대통령실이죠. 1573년 교황 그레고리오 13세에 의해 여름에 머물 궁전으로 퀴리날레 거리 위에 세워졌는데요. 교황령이 정복되고 왕국이 들어서면서 왕가의 법궁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왕정이 붕괴된 이후 현재는 이탈리아 대통령의 관저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머무는 공간을 제외한 공간은 대중이 방문할 수 있고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는 근위병 교대식을 진행하는데요. 전통적이고 눈길을 사로잡는 모습으로 매우 볼만하니 시간이 맞으신다면 교대식 시간에 꼭 맞춰 방문해보세요. 쇼핑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여기 무조건 가야 합니다. 이곳은 명품 쇼핑의 끝판왕, 구찌, 프라다, 루이비통 등 유럽 명품 브랜드가 총 집합한 곳이죠.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콘토디 거리는 로마의 세련된 분위기를 느끼기에 딱입니다. 게다가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 무려 1760년에 오픈한 카페 그레코도 이 거리에 있는데요. 괴테, 바이런 등 유명한 예술가들이 커피를 마시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카페 그레코에서 오래된 예술 감성도 느껴보고 거리에 펼쳐진 명품 매장의 쇼 윈도우들을 보면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스페인 광장과 바로 연결되니 꼭 한번 가보세요. 로마에서 가장 로맨틱한 장소, 이곳은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이 아이스크림을 먹던 것으로 유명하죠. 17세기 스페인 대사관이 자리했던 곳에서 이름이 유래된 스페인 광장은 현지인들에게는 휴식처로 관광객들에게는 만남의 광장으로 사용되는 장소인데요. 스페인 광장과 트리니티 데이 몬티 성당을 잇는 스페인 계단은 인근의 과거 안데르센, 괴테 등 유명한 예술가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세기 유명한 바로크 조각가 베르니니가 만든 난파선 모양의 분수대인 바르카시아 분수가 스페인 계단 앞에 위치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남긴답니다. 근처 젤라또 가게에 가서 젤라또 하나 들고 이곳을 걸으면 나도 영화 속의 오드리 헵번처럼 주인공이 되어볼 수 있어요. 다만 예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계단에서 젤라또를 먹으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 훼손 문제로 스페인 계단에서 아이스크림은 물론 모든 취식이 금지되었고 계단에 앉아있는 것 또한 금지되어 벌금을 낼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로마에서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곳, 오벨리스크가 중심에 자리한 포폴로 광장의 전망을 볼 수 있는 언덕인 핀치오 언덕은 해질 무렵에 가면 인생샷 건질 확률 100%입니다. 저물어 가는 석양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장소로 밤이면 반짝이는 로마 시내 풍경까지 감상이 가능하고요.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야경 명소입니다. 거리 음악가들의 라이브 공연도 자주 열리기 때문에 해질 무렵에 방문하면 예쁜 노을을 감상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도 느낄 수 있답니다. 아마 스페인 광장이나 포폴로 광장에서 많은 식사와 많은 디저트를 하고 오실 텐데요. 핀초 언덕에 올라가는 게 언덕이기 때문에 조금 가파를 수도 있고 운동 삼아 올라갈 수도 있어요. 로마 예술의 보물창고,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걸작물을 볼 수 있는 곳, 여기는 바로 보르게세 미술관입니다. 중세 이탈리아의 유력 가문인 보르게세 가문이 수집한 르네상스부터 바로크까지의 600점의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카라바조, 루벤스, 라파엘로 그리고 베르니니의 조각까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베르니니의 아폴로와 다프네 조각은 정말 숨막히는 아름다움을 자랑하죠. 보르게세 공원 안에 위치해 있고요. 스페인 광장에서 걸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미술관 내부에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니
있으니 눈으로 감상해주세요. 시간당 입장객 제한으로 쾌적한 관람이 가능한 것은 무엇보다 장점인 것이고 1시간 단위로 입장이 가능하고 9시부터 17시까지 정각에만 입장할 수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2시간 동안 관람할 수 있고요. 시간대별로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은 360명 정도로 정해져 있어 아주 쾌적한 관람이 가능해요. 관광객이 많으면 그만큼 더 기빨리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없어서 여유롭게 작품을 관람하기 좋죠. 예약이 없이 가면 가격은 15유로, 현금 결제만 가능하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예약 수수료 2유로가 추가됩니다. 가능하면 예약하고 다녀오세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유명한 문장 모두 익히 알고 계시죠? 쿠폴로 광장은 로마 북쪽에 위치한 거대한 광장으로 이곳은 예전부터 로마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민중의 광장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 그대로 과거에는 공개 처형 장소로, 현재는 사회문화적, 정치적 집회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엔 기원전 1세기에 이집트에서 가져온 36m 높이의 오벨리스크가 있고 좌우로는 쌍둥이처럼 대칭을 이룬 독특한 모습의 산타 마리아 데이 미라코리 성당, 산타 마리아인 몬센타노 성당이 자리 잡고 있어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정수가 바로 이곳에 모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영국의 영국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불리는 바티칸 박물관은 로마 안에 있는 바티칸 시국에 위치한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교황님들이 수세기 동안 수집한 예술품과 유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같은 유명 화가들의 대작, 라파엘로의 방, 이집트 유물관, 바티칸 정원 등 수많은 걸작들이 전시되어 있어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필수 여행지입니다. 역시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미켈란젤로의 걸작들이 그려져 있는 시스티나 예배당이죠. 자그마치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천장에 그린 구약 성경 창세기의 내용을 담은 천지창조와 마찬가지로 5년에 걸쳐 예수의 심판을 받는 인류의 모습을 성당 정면 벽화에 그린 최후의 심판까지 사진으로는 다 담아내지 못할 이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단일 박물관이 아니라 여러 박물관과 갤러리가 하나로 묶여져 있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일정의 여유를 갖고 아침 일찍 방문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매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침 일찍 가서 줄을 서서 앞에 빵집에서 빵 하나 커피 하나 들고 1시간 정도 줄 서면 입장이 가능하실 거예요. 바티칸 박물관은 일반적으로 매주 일요일에 휴관하지만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는 특별히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료로 개방됩니다. 티켓 정상가는 20유로지만 온라인 사전 예약비 5유로가 추가돼 성인 1인당 25유로입니다. 할인 가격 8유로 적용 대상은 7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 및 25세 미만의 국제학생증 소지자까지 할인되니 참고해 주시고요. 예약은 아침, 점심, 오후로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입장 시간은 8시고 마지막은 요일마다 운영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상이에요. 보통 오전 시간 8시에서 점심 12시 사이가 가장 빨리 매진되니까요. 아침에 일찍 관람하고 오후에는 바깥 구경하고 싶다면 티켓팅은 미리 해두세요. 카톨릭의 중심이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성당 중 하나,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이곳은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당의 돔은 미켈란젤로가 설계했고 내부 장식은 베르니니가 만든 웅장한 예술작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당에 들어서면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성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성당 입장은 무료지만 빠른 입장을 원한다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하면 지정된 시간에 우선 입장할 수 있으며 예약 비용은 7유로예요. 바티칸 박물관은 아침 일찍부터 대기하면 돼서 예약을 하면 더 빠르게 볼 수 있지만 예약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일정에 큰 지장은 없는데요. 성 베드로 대성당은 예약을 안 하면 바티칸 박물관 보고 나와서도 또 2-3시간 이상을 대기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내부 입장을 하려면 예약은 필수입니다. 메트로 A 노선 오타비아노역에서 하차 후 도보로 10분이니 접근도 쉬워요. 성 베드로 대성당은 단순한 성당이 아니라 예술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여기가 원래 무덤이었다고? 네, 맞습니다. 천사의 성은 현재 로마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지만 원래 이곳은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의 무덤이었어요. 당시에는 황제와 그의 가족을 위한 거대한 영묘로 사용되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세시대에는 요새와 감옥으로 쓰였고 후에는 교황의 비밀 피난처로도 사용되었죠.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변화를 거듭한 이곳은 로마의 역사와 함께 살아 숨쉬는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 해도 성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바티칸과 떼베레강의 환상적인 전망이에요. 로마의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포인트 중 하나라서 방문한다면 꼭 정상까지 올라가 보시길 추천합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메트로 A 노선 레판토역에서 내려서 15분 정도 걸으면 도착할 수 있고요. 입장료는 성인 기준 12유로, 학생은 7.5유로이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지만 현장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방문객이 많아서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미리 꼭 예약하세요. 예약을 하신다면 보통 바티칸 둘러보시고 도보로 오실 일정이 많으시니 점심 식사하시고 약 2시에서 3시 정도로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사의 성은 역사적인 의미도 깊고 아름다운 전망까지 느낄 수 있는 곳이니 로마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절대 놓치지 말고 꼭 방문해보세요. 지금까지 두 편에 나눠 로마에 가면 무조건 꼭 봐야 할 곳 베스트 20을 소개해드렸어요. 로마는 하루, 이틀, 일주일을 둘러보아도 절대 다 볼 수 없지만 필수 오브 필수 코스인 영상 두 편을 보시고 여러분의 로마 여행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태리를 쭉 돌아보는 이탈리아 일주 일정 영상으로 함께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모든 소통은 댓글로 부탁드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여행을 만들어드리는 트래블 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